옛 전방과 일신방직부지가 아파트 대신 상업 업무 중심 지역으로 개발됩니다. 공장 건물과 기숙사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10개 시설이 추가로 보존됩니다. 여수산단에서 안전사고로 매년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도 피해자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편의점부터 휴대폰 매장까지 코로나 시대 속에 무인 점포 시대가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맞춰 대나무와 단풍, 숲이 어우러진 힐링 여행지, 담양과 장성의 가을 정취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옛 전방과 일신방직부지의 개발 방향은 지역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광주시가 지난 3월부터 전문가 합동회의를 통해 시설물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해 10개 시설물을 추가로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부지는 아파트가 아니라 전략적 중심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930년대부터 건축되기 시작해 근현대 노동자들의 삶이 녹아있는 전방과 일신방직 부지. 광주시는 이 부지의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해방 이전 시설물인 화력발전소와 보일러실, 고가수조와 국기계양대 등 4개 시설물은 당초 계획대로 원형을 원래 위치에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거듭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전방 공장 이과와 일신방직 생산 일과 공장, 식당 건물과 기숙사, 공관 등 보존 가치가 높은 10개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일부분만 유지하거나 이전, 디지털 보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존할 예정입니다. 근현대 시대의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을 여실히 보여준 공간이라는 인식을 저희들은 함께하고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보존 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광주의 미래 상업 중심지로 조성됩니다. 국제적 규모의 호텔과 도서관, 박물관 등 복합 문화시설을 유치하거나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우려가 나왔던 아파트나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은 최소화하고 상무도심이나 광주역 등 기존의 중심지와 연결되는 도로망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상업,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광주에 없었던 창고용 대형 할인 매장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열리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혹은 주거 위주의 개발을 지향하고 상업, 업무, 사회, 문화시설의 융복합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토지 소유업체가 시의 개발 계획을 반영해 세부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협상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광주 서구의 한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 2명이 확진돼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밤사이 입원 환자 16명과 종사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20명 가운데 17명이 돌파 감염인 것을 확인해 2차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호트 격리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오늘 광주는 9명, 전남은 8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여수산단과 광양제철 기획부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선 안전사고로 25명이 숨지고 140명이 다쳤습니다. 해마다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인데요. 석유화학 공장이 많아 터졌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만 안전대책은 그때뿐입니다. 특히 트라우마 치료와 같은 피해자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취재팀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3월 14일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문진목 씨는 얼굴과 팔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뻥 하는 순간을 들으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하고 기절해버렸거든요. 그 폭발 과정이고 온도가 1000도가 넘어간다거든요. 불이 확 지나가고 저희는 불이 붙은 상태에서 기절을 하고. 고통스러운 3개월간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사고의 기억은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동료와 후배들이 숨지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던 문 씨. 트라우마 치료는 사고 후 한 달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몇 개월간은 너무 힘들었죠. 죽어가는 그 동료들의 그 모습도 많이 떠올리고 금방 내 옆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었다는 생각하면 막 끔찍히 무섭습니다. 대림산업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수 산단에서는 안전사고와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8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65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여수 산단 공장 가동이 본격화된 1970년부터 집계하면 사상자는 무려 3,400명이 넘습니다. 노후된 시설과 안전 불감증, 부족한 인력과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 관리, 또 시설 점검, 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신규 기술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 인력에 대한 보충,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이 안전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또 이 개선 계획을 세우는 이런 전문가들, 집단들이 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수 산단에서 취급하는 화학 물질을 비롯해 안전 예산 집행 현황 등 베일에 쌓여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여수 가산단 대개조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근 1조 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성과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시민들에게 좀 특별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고 정보가 공개돼야 된다. 일할 땐 산업 역군이었다가 다치면 외면받는 국가산업단지의 노동자들. 눈부신 성장을 이어온 여수 산단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KBC 특별취재팀 이상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 없는 무인 매장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는데요. 고객 혼자 처리가 어렵다는 이동통신업계도 무인 점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인 점포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우리 앞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광주 충장로에 문을 연 한 이동통신사의 무인 매장. 점원에 도움이 필요했던 휴대폰 개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드는 휴대폰의 성능을 비교한 뒤 요금제를 선택하면 사물함에서 새 휴대폰을 받아 바로 개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카페도 이용할 수 있고 되게 쾌적하고 핸드폰도 그냥 제가 원하는 거 다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최저가 등 현란한 현수막이 없고 부담스러울 정도의 고객 응대도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일반 저희 소개 직영점 대비하여 3-4배 정도 내방객이 증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들의 시선이 없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과다한 응대가 없다 보니까 골목 상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규 아파트 주변에는 직원 없이 운영하는 가게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과자와 음료수를 파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가게, 커피숍 등 무인 매장 종류도 다양합니다. 새벽 시간대나 밤 시간대에 다니기 좀 편하고 이제 아예 직원과 면대면을 안 한다는 게 좀 편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젊은 층의 높은 선호도,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의 발전, 여기에 비용 절감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무인 매장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거부감을 없앤 무인 시스템.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KBC 황동일입니다. 목포에서도 전두환 옹호 발언 등을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윤 후보는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신을 강조했지만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지율 회복을 노린 비열한 정치쇼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전남 서부권을 방문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전남 동부권을 찾아 지역 이전 기업의 세금 감면 공약과 함께 경제와 산업, 교육, 문화, 의료를 아우르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에 이어 나주 지역에서도 민주당 예비 경선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나주 화순 지역위원회는
나주시장과 나주지역구 전남도 의원, 그리고 나주시의원 출마 예정자의 동의 등을 거쳐 서류 검증과 정견 발표, 토론회 평가 등을 통해 후보자를 압축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예비 경선이 후보를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찬성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지역위가 유권자 알 권리를 내세워 후보자 줄 세우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일상 회복을 위해 KBC가 남도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대나무와 단풍, 숲이 어우러진 힐링 여행지 담양과 장성인데요. 오색으로 물든 숲의 아름다움과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가족, 연인들과 모처럼 나들이 어떠실까요? 이동근 기자가 안내합니다. 곧게 뻗은 가로수길 사이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마중을 나옵니다. 시원한 숲 공기를 마시며 거닐다 보면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돼 사계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힐링 명소입니다. 이 거리를 TV 화면에서만 봤는데 이 가을에 이 단풍이 들어져 있는 이 거리도 진짜 낭만적이고 너무 이쁩니다. 행복합니다. 고즈넉한 한옥의 대청마루에 구성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복장단에 맞춰 한 구절 한 구절 따라 부르는 체험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대나무향 그윽한 중록원 안에 자리 잡은 죽향문화체험마을은 편안한 정원을 배경으로 판소리와 전통차 체험 등 자연을 벗삼아 머물러가는 여행지로 제격입니다. 정말 삶의 활력소도 느끼고 정말 이런 모든 즐거움을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말 소리를 배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산자락이 온통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색 단풍이 물든 오솔길을 보고 걷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와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산내음은 더할 나위 없는 힐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 보니까 공기도 좋고 단풍도 너무 아름답고 마음이 펑 뚫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확 트인 호수를 바라보며 조성된 장성호 수변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34km 수변 백리길은 장성호를 따라 산책로로 조성돼 장관을 이룹니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배고픈 다리와 배부른 다리, 두 개의 출렁다리는 널따란 호수의 풍광과 함께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강추 코스입니다. 이곳의 일렁이는 윤슬이 정말 아름답고요. 지금 가을이라서 단풍과 어우러지는 멋이 사람들이 쉬어가기 좋고 힐링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광주 근교권으로 접근성도 좋고 숲속의 전남을 만끽할 수 있는 담양 장성 여행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최고의 힐링 여행지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각각 7조 원과 10조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도시철도 2호선 등 현안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보다 11.6% 늘어난 7조 12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소상공인 지원과 미래성장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재원을 확대 투입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본 예산 1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에 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는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지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센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광주 옛 국군 광주병원 부지가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최종 유치지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와 페이퍼 컴퍼니 계약으로 무리를 빚은 업체가 대변인실뿐 아니라 도 산하기관과도 용역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 컴퍼니 논란이 제기된 업체가 전남문화재단과 창극제 유튜브 제작에 대한 수의 계약도 맺은 것으로 드러나
재단 측이 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문화재단은 페이퍼 컴퍼니인 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인데 특히 해당 업체가 전남의 다른 산하기관들의 영상 제작 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